자, 오늘의 후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펑크 세그먼트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후토크는 사실상 CM펑크 세그먼트 후토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풀어서 내용을 정리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먼저 CM펑크가 아주 단단히 벼르고 나오는 사람처럼 격한 발걸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링 위에 파이프밤 자세로 딱 앉아있죠. 이때부터 펑크가 뭔가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죠. 해서 파트별로 좀 나눠서 펑크 얘기를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테이블 파워밤 복수. 2주 전에 로만 레인즈가 펑크에게 테이블 파워밤을 날렸었죠. 그리고 지난 로에서 펑크가 제대로 복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CM펑크는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지난 로에서 복수했던 거는 로만 레인즈 사촌들이 없을 때, 로만이 혼자 할 때 한 거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혼자 있는 로만은 별거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로만이 본인을 증오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조차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루저에게 미움받는 건 본인이 그런 루저처럼 되지 않기 위한 어떠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루저가 본인을 싫어한다는 거는 본인은 루저가 아니라는 의미죠. 이렇게 펑크는 멘트 하나로 로만 레인즈를 완벽한 루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력 대 금수저. 우선 CM펑크는 레슬매니아가 WWE 최대 이벤트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로만 레인즈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얘기하죠. 일단 본인은 고통과 노력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한으로 그 길을 직접 개척한 수제이다. 하지만 로만 레인즈는 가게에서 산 플라스틱 장난감일 뿐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준 가짜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CM펑크는 스스로 레슬매니아 메인 위치까지 올라간 거고, 로만 레인즈는 다 WWE가 만들어준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화 핑계대는 로만에게 일침 그리고 덜악. CM펑크는 영화 촬영 때문에 잘 등장하지 않는 로만을 이렇게 디스합니다. 본인은 그동안 수많은 영화를 찍으면서도 매일같이 레슬링을 해왔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레슬링을 했다. 하지만 로만은 그 영화 스케줄을 핑계로 결장을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야유를 받게끔 만든다. 이것도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팬들에게 오늘 로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팬들이 야유를 보내잖아요.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깜짝 등장할 때 환호를 받는다는 것도 겸사겸사 같이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무슨 덜악이라도 된 거 같냐? 적어도 덜악은 할리우드 스타잖아. 아니 였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덜악이 아주 제대로 긁힐 만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덜악은 더 이상 이사회 멤버도 아니라서 로만 레인즈 너를 이제 지켜주지도 못해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CM펑크가 로만 레인즈를 긁는 척 하면서 덜악도 같이 긁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덜악이 레슬매니아에 난입할 확률이 더 높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에 덜악의 주만지 3 영화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덜악이 레슬매니아에 개입할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펑크의 이 멘트가 덜악과 미리 얘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CM펑크 멘트가 덜악과 합의되지 않은 얘기라면은 그건 또 다른 전개로 갈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CM펑크는 로만과 덜악을 긁었고, 네 번째로 빈스 백맨 시절의 둘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CM펑크는 과거 이상한 노인네 시절 빈스 백맨을 얘기한 거죠. 그 노인네 시절 그 사람한테 비비를 맞추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원하는 걸 쟁취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로만 레인즈는 그 노인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게사료 먹는 장면까지 했다. 게사료까지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로만 레인즈와 베런 코빈이 대립을 한 적이 있죠. 그때 베런 코빈과 돌프가 로만에게 게사료를 묻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물론 이후에 로만과 우소즈가 복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로만이 상사의 말을 아주 잘 들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펑크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까지 하냐?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 본인이면 절대 안 했을 거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로만 레인즈 레슬매니아 기록에 대한 디스. CM펑크는 로만 레인즈가 본인에게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기록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만약 다른 선수가 로만처럼 8번이나 레슬매니아를 죽섰다면은 진작에 해고됐을 텐데, 진작에 매장됐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기록을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언제든 이 다리, 이 어깨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다리를 폭파시키고 나갈 수 있다. 왜? 자기는 스스로 수영해서 건너갈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만 레인즈의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기록은 진정한 기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만 레인즈는 이렇게 든든하고 안전한 다리가 없으면은 그 다리가 폭파되면은 살아남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 메가필의
메가피를 저격합니다. 지난 스맥다운에서 팬 메가피가 이 업계에 관련된 디스를 했었죠. 펑크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팬 메가피를 비난해요. 이 업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미식축구 선수가 입만 살아서 수습하지 못할 말까지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주제를 알라고 저격을 하죠. 그리고 TKO에게 티켓 가격 낮추라고 얘기 좀 하라고 합니다. 이 팬 메가피를 WWE에 꽂은 게 TKO의 힘이었죠. 그래서 팬 메가피한테 TKO 티켓값 좀 줄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라고 전달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아주 그냥 열광을 하죠. 그러면서 CM펑크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팬들은 지금 본인이 로만을 꺾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티켓값 빨리 낮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펑크의 세그먼트가 끝이 났고, 저는 오늘 CM펑크의 세그먼트를 보니까 예전에 파이프밤 했을 때처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고 와, 대신에 이러이러한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런 상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이 6가지 얘기는 다 펑크가 준비한 얘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 TKO와 WWE 이 그룹 간에 갈등 각본을 만든 게 아닐까, 아니면은 진짜 갈등이 있거나, 지금 지난 스맥다운에서 코디 로즈가 얘기한 것도 팬 메가피가 얘기한 것도 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아직까진 이것도 각본으로 보여요. 뭔가 언리얼 스토리로 풀어내고 싶어하는 느낌? 이 정도로 진지했다, 이 정도로 진짜 있는 갈등으로 싸우고 있다, 이런 거를 요새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레슬매니아 42가 아주 잘 되고 있고 티켓도 막 다 매진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게 터지면은 뭔가 진짜 심각한 내용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레슬매니아 42 흥행을 위한 그런 스토리로 보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CM펑크의 세그먼트 얘기를 해봤고, 뒤에 내용은 빠르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싱글 매치 LA 나이트 대 오스틴 시어리의 경기. 이 경기의 승자는 스피드에 의도치 않은 어그로로 LA 나이트가 시선이 끌리면서 LA 나이트가 롤업을 당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틴 시어리가 이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스피드를 우소즈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로건 폴이 살려줍니다. 해서 결국엔 레슬매니아에서 3대3 매치가 확정이 나요. 단장도 승낙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핀벨러 대 제이리 맥도나의 경기. 이 경기는 노 콘테스트로 끝납니다. 벨러가 등장할 때 도미닉이 뒤에서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링으로 들어가서 의자를 이용해서 벨러를 더 공격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제가 그냥 벨러 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둘의 대립 빌드업이 너무 부실해요. 어떻게 보면 서사만 봤을 때 가장 오래된 서사인데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빌드업하는 게 맞나. 뭐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긴 하죠 또. 그리고 네 번째 AJ 리 인터뷰. 이것도 AJ 리랑 베키 린치랑 둘이 막 설전을 벌이면서 끝이 났고, 다섯 번째 싱글 매치 베일리 대 래시 레전드. 이 경기의 승자는 베일리였습니다. 경기 중에 나이아 잭스가 계속해서 베일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서 샬렉사가 등장을 했고요. 근데 그 무리들을 베일리가 처리를 했고, 베일리가 링 안에 있는 래시 레전드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물론 라이라 발키리아가 좀 도와주긴 했어요. 근데 오늘도 벨라 트윈스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니키 벨라가 진짜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세솔로니스의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는 사실상 세솔로니스가 군터와 왜 싸우게 됐는지, 왜 싸우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그런 세그먼트였습니다. 좀 요약을 하면은 세솔로니스는 군터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한 감정은 없는데 이 포레이먼하고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군터와 싸워야 될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월챔이 목표고, 그 다음에 더 비전을 꺾는 게 목표고, 그리고 브록 레스너는 오바페미를 위해서 넘겨준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지 않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세솔로니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군터가 난입을 했고 세솔로니스를 또 재우려고 했는데 세솔로니스가 이를 벗어났고, 여기서 또 말리는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군터가 마지막에 세솔로니스한테 빅풋을 날리고 세솔로니스는 쓰러졌고 군터는 백스테이지로 나갑니다. 근데 백스테이지에서 군터와 포레이먼이 만나요. 여기서 포레이먼은 지난주에 군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터는 포레이먼이 본인에게 빚을 한번 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터와 포레이먼도 엮어서 나중에 브록 레스너랑 군터랑 이렇게 싸움을 붙이려나 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스테파니 바케르의 영상 프로모. 이거는 리브 모건을 향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후에 저즈먼트 데이 아지트에 가서 리브 모건과 록센을 공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식스맨 태그팀 매치. 승리는 펜타 드래곤리 제보네마스 팀이 승리를 거뒀고, 펜타가 오늘도 미친 디스트로이어를 보여줬고,
있었고 최종 마무리는 제보네마스가 오지 커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레이 미스테리오가 나와서 레이 본인도 레슬매니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레더 매치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펜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가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태고 레이가 아직 군터에게 은퇴당할 때가 아니다,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세솔로니스 대 군터고요. 그리고 9번째 태그팀 매치 리아 리플리 이오 스카이 대 비펜 미친의 경기, 결과는 리오 팀이 승리를 거뒀고 이 경기가 있기 전에 아스카가 이오에게 본인은 이오와 카이리 세인을 위해 이 WWE의 길을 미리 닦아놨는데 이오 스카이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하지도 않고 본인을 이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오 스카이한테 경고를 날리죠. 해서 결국 이들의 레슬매니아 경기도 잡힐 것 같고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이 태그팀 매치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마지막 세그먼트를 보면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 경기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경기가 끝나고 나서 리아 리플리가 비펩과 미친에게 붙잡혀 있었고 그 사이 카길이 죽도로 이오를 공격했고요. 마지막에 피니시까지 날리면서 이오 스카이를 완전히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브록 레스너 오바페미 레슬매니아 42 경기 계약식, 이 계약식을 위해 단장 에던 피어스와 트리플 H도 나왔고 브록 레스너가 먼저 등장을 했고요. 이후에 오바페미가 등장을 했는데 오바페미가 링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브록 레스너가 바로 공격을 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결국 계약식은 제대로 치러지지도 못했고 그냥 난투극과 보안 요원이 말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번 로가 끝이 나요. 방송 시간이 좀 타이트해 보였어요. 좀 빠르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유튜브에 추가 영상이 나왔고 뭐 그것도 그냥 신경전 버리고 뭐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 9번째 태그팀 매치를 굳이 했어야 됐냐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둘의 계약식 꽤 진중하게 가다가 난투극으로 갈 만한 그런 대립이라고 봤거든요.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계약하기도 전에 싸우는 거 충분히 나올 만한 선수들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선수들일수록 이렇게 주목받는 대립일수록 좀 이 계약식을 나름 진중하게 잠깐 하면서 이 긴장감을 맴돌게 한 상태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급하게 진행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물론 진실은 트리플 H가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전체 소감을 얘기하면은, 아니 CM 펑크 세그먼트 소감을 얘기하면은 저는 로만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CM 펑크가 한 저 세그먼트, 저는 솔직히 저 멘트들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로만을 저격할 수 있는 핵심을 딱딱딱 집어서 덜아까지 완벽하게 그들을 깠어요. 그러니까 로만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장기 집권했을 때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할 때가 됐다. 저는 CM 펑크가 요 정도로 얘기한 거면은 로만 레인즈가 좀 더 세게 진짜 로만이 속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 이랬었구나 싶은 부분들, 다시 말해 캐릭터가 아닌 실제 본인의 고충을 한번 풀어놓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 늙었어, 요 정도는 너무 약해요. 해서 오늘의 로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